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경포 일대 올림픽 특구의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3동을 비롯한 4,500억 원 규모의 복합 휴양 레지던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의 역량과 시장과의 관계를 놓고 일대 토지주와 시민단체 그리고 강릉시가 맞서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겨울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강릉 경포 일대. 특구에 포함된 3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각각 39층과 35층, 2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해 총 사업비 4,570억 원에 대규모 복합 휴양 레지던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업체는 2020년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8월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는데 내년 초 사업 시행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되면 특별법에 따라 일대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포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놓고 사업 행정 절차와 사업자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포 일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시행업체의 사업 수행 역량도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도저히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서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것도 엄청 부실할 것 같다. 비대위와 시민단체는 사업 시행자 업체 대표와 김홍규 강릉시장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과거 강릉 도심 오피스텔 시행을 맡았던 다른 업체의 현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데 김홍규 시장이 해당 업체의 과거 대표였던 겁니다. 시민단체는 사업 계획이 부실하고 토지 매도 의향서 등의 서류가 미비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강릉시나 강원도의 상황을 보면은 면밀하게 검토는커녕 충분히 검토해서 걸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통과를 시켜주는 밀어주고 하는 형태가 그대로 보여서 그 부분이 제일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강릉시는 김홍규 시장이 이미 해당 오피스텔 사업 지분을 정리해 둘 사이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이나 미비한 서류 검토 부분 보완 조치 지시 주체가 강릉시가 아닌 강원도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릉시 행정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자와 결탁을 해서 뭔가를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과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릉 관광의 핵심 지역인 경포 일대 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특혜 의혹을 놓고 시민단체와 강릉시가 강력하게 맞서며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가뭄 위기를 겪은 강릉시에는 전국에서 응원 물결이 잇따르며 생수의 경우 무려 1,000만 병이나 지원됐습니다. 시민에게 나눠주고도 280만 병이 남았는데 강릉시가 이를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물이 중고마켓의 거래 물량으로 나와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아레나 앞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도로에서 기다리고 강릉 아레나 주차장에 올라가고 나서도 다시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생수를 받으려는 행렬입니다. 어디 식당을 하시거나 그러신가요? 아니, 가정. 얼마나 가져가시려고 오셨어요? 한 3개. 지금 한 1시간 기다리는 것 같은데. 2시간 넘는 기다림 끝에 생수 배부 지점에 도착한 차들은 트렁크에 트럭 화물칸에 생수를 가득 싣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가뭄을 이겨내려며 강릉시로 보내온 생수는 무려 1,000만 병을 넘겼습니다. 일반 가정은 물론 복지시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나눠줬는데 280만 병가량의 생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릉시가 남은 생수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지하자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및 복지시설 등에 배부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2리터짜리 6병 묶음을 20개씩 나눠주는데 혼선이 길어지자 현장에 오는 사람 누구나 나눠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대표로 차 한 대에 가득 싣고 와서 현장에서 상인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감옥 때문에 요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손님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물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서 지금 참 고맙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최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생수를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기부자의 호의가 무시되거나 사적 이익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성금 9억 원 가운데 생수를 지원하라는 지정 기탁금의 경우 생수를 사서 복지시설 등에 지원했고 남은 금액은 이달 말 사용처를 정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생수 기타고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생수를 구입해서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시민 대상으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성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관, 우리 시 관련 기관이랑 협의해가지고 강릉시는 남은 생수가 소진될 때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릉 아레나에서 생수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현장 관리는 고령화된 단기 일자리에 기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림 관리와 관련된 첨단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체계적인 숲 관리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드론이 숲 위를 납니다. 1초당 30만 개 이상의 점을 쏠 수 있는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는데 직접 숲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아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3D 정보와 그리고 그 좌표값이 입력된 데이터를 받게 돼요. 이후에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헥타르당 1000그루의 나무 가운데 300그루를 배자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드론으로 나무와 숲의 생태를 판단해 과학적인 판단으로 숲 가꾸기를 합니다. 개별목을 보고 또 개별목이 주위에 있는 나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고려해서 남길 나무를 결정하고 또 벨 나무를 결정하자. 인간이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동안 나머지는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자가 조림할 수 있는 나무를 한 20kg, 40kg씩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서는 그 조림 대상지까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미국의 조림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정부가 방안을 제공하고 산주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빛이 강하고 토양은 이렇게 사막같이 척박한 산불에 아주 취약한 환경입니다. 산불이 잦은 오리건 지역의 주정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서도 생육 환경에 맞는 수종을 추천합니다. I would recommend ponderosa pine, which is a fire-resistant, perhaps other options for landowners to purchase, like say Douglas fir, which is the most prominent tree in Oregon. 산주가 추천 수종이 아닌 다른 나무를 심을 경우 규제는 엄격해집니다. 일정 구역에서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나무 활착률과 높이, 지름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주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수종 선택에서 감벌, 숲 가꾸기까지 전체 균형에 맞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주가 원하는 수종의 나무를 심어주고 숲 가꾸기 등 산림 관리는 단기 노인 일자리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 심기, 감벌과 벌목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산지 관리에 산주의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제도는 없습니다.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산림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우리 숲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이 내년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예산 격차가 여전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요. 강원의 유보 통합은 어디까지 왔는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와 교육청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현주소를 점검했는데 예산 지원 등 교육 현장에서의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시합 자료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4년 기준 1.7배, 유치원은 12만 원, 월 어린이집 7만 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와 수업 준비 시간, 대체교사 지원 등 처우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구조적 격차의 원인은 제도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과 지원도 이원화되고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유치원은 도교육청, 어린이집은 강원도가 맡고 있는 운영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이제 후속 입법이라든지 상위법 정비가 늦어지면서 내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예고했던 강원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책도 시범학교 5곳 운영과 정책 연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기반 조성을 위해 도 및 18개 시군의 보육 업무 분석, 유보통합 추진단 협의 및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 시군청 이관 준비를 위한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보통합 3법 처리와 함께 강원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설악산 고지대를 중심으로 가을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정상 지역인 중청대피소와 소청봉 일대가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설악산 단풍은 9월까지 이어진 더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나흘가량 늦게 나타났습니다. 기상예보업체 K웨더는 설악산 등 중부지방의 단풍 절정 시기가 오는 18일에서 11월 1일 사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삼척 산기천댐 계획을 백지화하자 삼척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산기천댐은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건설을 요구했고 산불 진화 용수, 농수와 식수 확보, 이에 따른 문제도 모두 해결했는데 백지화는 청천벽력이라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부금도 감액되는 실정에 5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월급을 30%만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강원본부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직원들은 연휴에도 3교대 근무를 이어가고 응급실을 지킬 예정이지만 현재 임금이 30%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5년 차 직원마저 급여를 7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도내 5개 의료원에 올해 도비 50억 원을 포함한 558억 원을 지원했고 속초의료원에도 79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초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고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릉시가 50년 만에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이 예산 확보에 따라 본격화됩니다. 강릉시는 2028년까지 모두 672억 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며 2026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개정 예산 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농업기술센터는 1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후변화 대응 시험포, 스마트팜 실습장, ICT 기반 농업실증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노후된 건물에 시청과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분산돼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과 한국미식관광협회가 지속가능한 미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속초의 음식 문화와 관련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미식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국내외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뒤 실향민 음식과 어업문화 등의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글로컬 음식 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60억 원 지원이 확정된 먹거리길에서
추석 연휴 먹거리길 달빛 야시장을 엽니다. 이번 야시장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태백역 앞에서 진행하며 요식업 점포 운영자들이 직접 매대를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다양한 가수들이 찾아 공연을 펼치며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아리아리 정선시네마와 고안시네마 등 정선군의 두 공공영화관이 작은 영화관 기획전 2025 공모에 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을 주제로 독립예술영화 31편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정선 작은 영화관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세대 교류 프로그램, 영화 작업 특강, 장애 없는 베리어 프리 상영 등 교육 문화적 접근성을 강화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